격동하는 중국입니다. 이번의 주제는 상하이 경제에 일어난 이변입니다. 과거 중국 경제의 심장으로 불렸던 상하이가 현재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마치 도시 전체가 조용하게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SNS에서는 상하이에서 6가지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첫 번째, 가게에서 손님들이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쇼핑몰에서 점원이 손님보다 오히려 많고 손님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점원들은 라이브 방송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피스 빌딩이 텅 비었습니다. 고층 건물 창문마다 임차인 모집 중이라는 안내문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지금은 몇 개월치 월세 무료에 수도, 광열비 미부담 조건의 매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배달원이 지나치게 많아졌습니다.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배달업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수요는 오히려 줄어들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도 예전 수입의 절반도 벌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번째, 사람들이 자금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금융 완화를 통해 소비를 유도하려 하지만 사람들은 도리어 저축을 늘리고 투자 역시 망설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업들이 대출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확장하기는커녕 기존의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은행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 수비로, 이것이 현재 상하이 경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 상징적인 장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30년간 지속된 상징적인 상업 공간, 태평양 백화점마저 폐쇄되었습니다. 상하이의 심장부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상하이 경제의 급변은 도시의 분위기마저 바꿔놓았습니다. SNS에서는 이런 글이 화제입니다. 회사 동료들과 점심 식사를 하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이직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야근을 늘려서라도 지금의 직장을 지킨다. 이것이 바로 지금 상하이의 현실입니다. 2025년 2월 상하이시의 중고주택 거래량은 불과 6,800건, 평균 가격은 지난달과 비교해 9%나 폭락했습니다. 집을 구매할 여유가 없다. 결국 더 하락할 것이다. 이런 심리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어 경제순환이 멈춰버렸습니다. 2025년 3월 한 경제평론가가 발표한 글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목은 상하이 경제는 어디까지 나빠졌는가였습니다. 그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상하이의 현실은 과거의 자부심과는 거리가 멀다. 모든 산업이 위축되고 있으며 사람들의 소득은 분명히 줄어들고 있다. 상하이 경제는 더 이상 성장이 아닌 연명을 하는 단계에 와 있다. 이 글은 즉시 삭제되었고 작성자의 계정 또한 정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스크린샷이 퍼져나가면서 진실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이 침묵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2025년 초 상하이를 시찰했던 중국 최고 지도자 시진핑. 그 배경에는 뚜렷한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기업들의 철수, 고용 상황의 악화, 그리고 지방 부채의 증가. 현지에서는 시진핑의 지시로 중국 국제금융공사, 즉 CICC의 애널리스트에게 경제 비판을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시 말해 지도자 스스로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금융의 연쇄 붕괴입니다. 2025년 봄, 국내 중소은행 약 50곳이 파산했습니다. 대부분 지방의 농촌은행이었지만 도시은행까지 여파가 미쳤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예금이 동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은행을 믿을 수 없다. 이런 말들이 SNS에서 유행했습니다. 이 상황에 정부는 지방은행들의 통폐합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금융 리셋입니다. 경영이 부실한 은행들을 정리하고 모든 통제권을 인민은행이 갖는 구조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방 경제의 끝을 의미합니다. 자금이 지방으로 돌지 않으니 기업과 개인이 모두 멈춰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과 동시에 당국은 그림자 금융기관을 재편하는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전국 3만이 넘는 금융사업자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지방은행의 40%가 부실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연쇄도산을 의미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금융안정법이라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위험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감시 체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은행에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사람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한층 더 끔찍한 것은 이 제도가 개인에게까지 넓혀지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은행 계좌, 디지털 지갑, SNS의 송금 기록, 이 모든 정보가 국가 신용 감시 시스템으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개인 한 명 한 명의 자산 흐름을 베이징이 들여다보는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끝에서 기다리는 것은 국가에 의한 완전한 경제 지배, 그리고 그 시발점이 바로 상하이입니다. 상하이의 붕괴는 단지 경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중국 전체의 신용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현재 투자자들과 중국 본토의 부유층까지 국외 탈출을 시작한 것입니다. 2025년 그 숫자는 약 13,000명으로 역사상 가장 많습니다. 신뢰라는 기반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장을 벗고 헬멧을 쓴다. 이런 표현이 현재의 상하이를 상징합니다. 경제가 멈추니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경제로 되돌아갑니다. 정치는 이 현실을 감추려고만 합니다. 성장률 몇 %라는 숫자를 내세우면서 그 이면에서는 기업 파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5년 단 반년 만에 상하이 시내에서 10,000곳 이상의 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겉으로는 재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철수입니다. 상하이는 분명히 가라앉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작은 불빛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 도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모두가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붕괴와 재생, 그 경계에서 흔들리는 상하이, 그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더 이상 정부나 기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처럼 이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침묵은 지배자에게 힘이 됩니다. 저항하는 것, 그리고 공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의 시작입니다. 격동하는 중국. 이 붕괴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저희의 취재를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